만나보겠습니다. 파마의 결과는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화장 원료는 무엇이었을까요? 최초의 기원은 바로 돼지 비계. 북방거주 음누인들이 돼지 비계를 얼굴에 발랐다는데 동상방지 및 피부 연화가 목적이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는 화장에 대한 기록과 유물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고구려 사람들이 뺨에 연지 화장을 한 것은 추위에 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인 신라의 화랑들은 여성보다 더 고운 화장을 했다는데 칡가루와 흰 돌가루 그리고 쌀가루 등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누에고치는 무엇에 쓰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얼굴을 하얗게 하기 위해 쌀가루, 흰 돌가루 등을 물에 섞어 누에고치에 묻혀 발랐는데 단 밀착력을 위해 20분 정도 잠을 자야 했습니다. 또 어떤 원료들이 화장품의 재료였습니까? 주로 천연 재료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그 붉은색을 내기 위해서는 주사나 홍화의 꽃잎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홍화 꽃잎 같은 경우엔 7월 초에 그 개화하자마자 붉은색이 되자마자 꽃잎을 따서 절구에 쪄서 배로 짜서 환을 만들어 사용을 했고요. 그 환은 기름에 개어서 화장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옛날 여성들은 화장품을 모두 직접 만들어 사용했을까요? 동계집을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방문 판매원 기록이 있는데 조선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어찌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까? 선녀가 저만큼 이쁠까?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 한 남녀가 있었는데 아버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안 된다! 왜? 우리 딸은 너희 같은 가문에 줄 수 없다! 돌아가거라! 반대에 부딪힌 두 남녀. 낭자, 당신 없는 이 세상 살아 무엇하리오?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자 도령은 상사병으로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처자도 평생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화장품을 파는 바로 매분부가 됐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화장품 판매원에 대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화장품에 얽힌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떡해, 응? 나이 들어서 시집도 못 가고 우리 집 왼수다 왼수. 아유 이런. 이렇게 시집 못 간 처녀에게는 방판이 채워져 방판. 관아에서 나왔소. 자, 받으시오. 기초 상정 관아에서 세트인가요? 분첩을 주어 처녀를 응원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종류의 화장품들은 최초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먼저 대부분의 여자들이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입니다. 독일의 허버트란 사람이 연극 분장용으로 처음 만든 것이 현대의 파운데이션으로 발전하게 된 기초가 되는데 재료는 간단합니다. 바로 고운 모래와 오일을 섞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기는 할까요? 발라보겠습니다. 모래와 오일을 섞어 만든 최초의 파운데이션입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목적은 결점 커버. 모래 파운데이션도 얼굴의 잡티 등의 결점 커버. 효과 있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립스틱의 모양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바로 코르크막에 립스틱 모양은 1880년 흑인 분장을 하기 위해 입술을 검게 하려고 코르크 막대를 태워 사용한 데서 유래가 됐습니다. 코르크막에 발라보겠습니다. 립스틱을 위한 실험맨 또한 스펀지 조명 스텝. 어떻습니까?
입술 하나 해왔을 때 딴 사람 됐습니다. 이번에는 석탄가루와 바세린. 이 두 가지 재료는 과연 무엇을 만드는 재료일까요? 눈썹. 바로 마스카라입니다.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여동생을 위해 석탄가루와 바셀린 연고를 섞어 만든 것이 최초의 마스카라입니다. 우리나라 제1호 화장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박가분입니다. 포목점에서 덤으로 주던 것이 인기를 끌자 1922년부터 정식으로 제조 판매됐는데 최초의 화장품 광고인 박가분의 신문 광고입니다. 살빛이 고와진다는 광고와는 다르게 납성분 부작용으로 폐업하게 됐습니다. 박가분이 인기를 끌자 가정장분이라고 하는 제2호 화장품도 나오게 됐고 1945년 현대식 화장품이 도입된 이후 화장품의 종류와 품질도 다양화되기 시작했는데 싱그럽게 피어나는 피부의 자연. 요즘의 웰빙 시대에는 천연 재료의 추출 및 발효 기술을 이용 다양한 먹을거리들이 화장품의 원료로 변신 중입니다. 고추, 파슬리, 그리고 버섯, 부추까지 식탁 위에 올라야 할 재료들이 사용되어지는데 화장품의 원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썼던 원료들과는 많이 다르게 사람들이 먹어서도 좋고 또 피부에 발라서도 그 유효 성분들이 굉장히 극대화돼서 피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홍삼이라든지 파슬리, 샐러리, 버섯 등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친숙한 원료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먹기도 네, 힘든데. 그렇군요. 그러면 이쯤 해서 천연 흑파마 결과가 궁금하십니까? 아, 이게 있었군요. 깜빡했네. 머리를 풀어보니 언뜻 보기엔 파마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머리만 감으면 머리 감으면. 되는데 머리를 감으니 진물이 줄줄 흐르는 게 머리를 감는 것인지 세차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파마 과연 잘 나왔을까요? 이게 공개합니다. 되나? 클레오파트라식 진흙 파마입니다. 우와!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아까는 어땠지? 생머리. 부드럽고 괜찮다.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오래 가진 않겠죠? 트리트먼트 같은 거 되겠다. 역시 화장에 대한 우주의 명령은 자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우유를요, 그냥 실온에 장기간 좀 놔뒀대요. 그러면 우유가 약간 상하기 전에 신맛 같은 게 나거든요. 그 맛을 내는 게 바로 젖산인데 그 젖산이 피부 각질 제거와 그 보습 효과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요즘 기술로도 그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유 목욕은 드시는 생우유를 하지 마시고 미처 실수로 좀 기간이 좀 오래 지난 우유 같은 거 있잖아요. 남은 걸로 하시면은 네. 버렸는데. 예? 버렸는데. 예? 저희 버렸어요. 버렸어요. 아, 집인 거는 버렸어요. 네. 그 오래된 우유를 잘했어요. 버렸어요. 감정이 약간 섞였어. 달라요? 달라요?